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7월 30일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4월 진행된 서울아파트 경매 총 115건 중 낙찰자를 찾은 물건은 23건에 불과했습니다. 낙찰률은 20%로 총 115건 중 39건이 매각됐던 3월 대비 낙찰률은 약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인 낙찰가율도 76.7%로 3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경매 시장의 낙찰가가 낮게 유지되는 건 여전히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자사 플랫폼에 올라온 서울의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원룸 매물을 조사한 결과 전세 매물 비중은 2021년 36%에서 올해 27%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 비중은 64%에서 73%로 9%포인트 증가했으며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는 작년 54만 7천 원에서 올해 60만 3천 원으로 10.23%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주택 임대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난 정부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운영됐는데요. 자발적인 신고가 예상보다 저조해서 올해 5월까지 연장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어길 시에는 과태료 등 처벌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대진 이사님께서 5월의 이슈를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5월 둘째 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식사 시간이 지난 지금 상당히 많이 졸릴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또 요 서울경제 요 1시부터 하는 요 시간대에 한번 잘 짚어보시면 좋은 정보가 될 만한 지역들이 많이 있고,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5월 부동산 이슈 둘째 주에 해당하는 즉 5월 첫째 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정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 주택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경매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앞에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 서울권에서의 입지 좋은 곳들, 그런 곳들은 경매의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은 금액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지역들은 경매에 나오기 전에 이미 급매물로서의 소화가 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지방권들 그리고 입지가 좀 다소 조금 빠지는 그런 지역들의 낙찰가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좀 보수적인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경매 낙찰가율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여전히 80% 이상, 90% 초반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 물론 아파트 시장과 일반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은 조금은 좀 첨예하게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알고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이런 얘기들은 급매물에 대한 소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서울권 같은 경우에 특히나 개발이 많은 곳 그런 라인들로 몰려 있는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은 특히나 용산 또는 용산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뭐 노량진, 뭐 그리고 흑석 이런 라인들 그리고 잠실권 라인들도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가 되고 나서 상당히 좀 빠르게 또 다시 원래 가격대들로 찾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조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차갑게, 좀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제 뭐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그런 보수적인 관점들보다는 이제 조금은 좀 긍정적인 회로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과거 2022년도 11월이나 12월, 1월 달에 비해서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생각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자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안정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 뭐 주택 시장에 대한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물론 뭐 하락폭이 다소 평균적으로 뭐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거의 뭐 이제는 보합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과거 뭐 지난달 같은 경우나 지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23%까지도 하락의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0.01, 0.05 정도 수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보합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첫 1주차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시장의 보합세가 상당히 또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수도권 및 전국 0.1% 정도 수준의 안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0.11에서 0.05 정도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큰 폭의 하락폭을 유지가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장장 한 3개월 정도 걸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폭으로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 보여줄 겁니다. 자, 특히나 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들 좀 빠르게 원래 가격으로 되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역들이 유독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강변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양천이나 그리고 영등포, 용산, 그리고 서초, 성동, 그리고 종로, 강북, 성북 요 순으로 해서 지금 상승 전환이 된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 같은 경우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등포라든지 양천, 송파, 노원, 그리고 서초구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남, 그리고 성남시, 안양, 수원, 용인 뭐 대체적으로 이유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지금 가격 상승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여섯 번째로 가자면 두 번째 장입니다. 1기, 2기 신도시가 지금 상승을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촌이라든지 분당, 동탄 2기, 운정 요 순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평촌이나 분당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특히나 평촌과 분당 요 라인들로 빠르게 지금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용인 쪽 라인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라인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임팩트 있는 개발 호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매수세가 상당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 운정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일부 반등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상당히 서울 수도권 쪽 라인들, 도로망도 상당히 가까운 쪽에 속하고 있는 곳이 파주 라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0.2% 정도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의 전세 시장 여전히 보합권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 그리고 공포감 이런 부분들이 소형 아파트들로 옮겨 붙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전세가가 상당히 빠르게 안정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아홉 번째 같은 경우에 서울 4월 전국 아파트 매매의 58%가 상승 거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열 번째 전세 사기로 인한 공포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인기 급상승을 하고 있다. 어디가? 아파트가. 좀 낙수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빌라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셨던 분들도 조금은 작아지더라도 안정세가 조금 있는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시장으로 조금은 줄이더라도 옮겨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소형 평수 위주로 50제곱이라든지 59제곱 요런 라인들이 지금 현재 상승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대한 얘기인데요. 1분기 아파트 거래량. 2023년도 1분기 거래량 16개월 만에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3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2021년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이때 2021년도, 2022년도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거주자분들의 영끌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나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웠거나 또는 대출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었던 그런 실거주 형태들의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낙폭이 많이 과대 낙폭이 되었었던 그런 지역들 위주로 특히나 송파권역 그런 권역들 있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이제 화성이라든지 용인, 화성 동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인, 처인구 쪽을 필두로 해서 용인구 전역 오산 일대까지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경기도 시흥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국면에 맞아들게 되면서 상당히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에서 예를 들어서 판교라든지 그 동쪽 라인들로 연결되는 이제 철도망들의 그런 개발 호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안양권보다는 조금 저평가돼 있고 조금은 좀 새롭게 조성되어 있는 이기 신도시 쪽, 이 시흥시 쪽으로도 많이들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육성 지역 라인들로 인기가 지금 현재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 자,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은평구에 대한 이런 매수 심리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격 저평가에 대한 이런 매력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이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송도. 요 라인들로 빠르게 지금 현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청라라든지 검단 라인들이 빠르게 뒤를 잇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택지 조성 아파트보다는 이곳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가 청약시장 그리고 분양시장에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택지 조성, 신규로 택지 조성 아파트보다는 현재 구도심, 원도심에 있는 그런 구축 아파트들의 재건축 라인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 이유가 바로 인프라 구성적인 부분입니다. 새롭게 택지 조성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프라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금은 다소 불편한 부분들을 감수하고 거주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도심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 갖춰져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들이 없는 것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런 원도심과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라인들의 아파트들이 현재 택지 조성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그런 라인들보다 더욱더 가치적으로 높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치적으로 높다라고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은
보다 높은 금액대를 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구도심과 원도심 라인들이 더욱더 인기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네 번째 얘기까지 들려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아파트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전세 사기며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뭐 서민들 그리고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시장들에서 상당히 공포감이 상당히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 붙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아파트의 소형 평수부터 또 대형 평수 또는 국민 평형대로 옮겨 붙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살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거주를 염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실거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도 항상 내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경매 사이트라든지 또는 경매 라인들도 서울권역의 어떤 지역들 위주로 특히나 입지 좋은 곳들 중에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경매가 나오는 아파트들을 한번 보셔서 적정한 금액대에 한번 자문과 조언을 받으셔서 실거주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부분들을 좀 두드려 보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동산 이 거래 적기인 이유를 이슈와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지금 현재 1, 2억으로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무료 상담 자리 준비하셨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무료 상담 안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고요.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로 만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세 가지 지역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이 세 가지 지역들 이사님께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 입지 좋은 곳들이 대부분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서부터 물론 뭐 2016년도부터이긴 하죠. 2016년도에서부터 서서히 부동산 시장이 이제 되는 그런 시기까지 많은 사람들 입에 항상 오르내렸던 곳들이죠. 특히나 이제 한강변 주변 라인들을 유독 많은 전문가분들도 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또는 실거주 또는 투자를 하실 때도 그런 쪽 라인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시라는 그런 권유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한강변 쪽 라인들에 다시 이런 안정세 또는 횡보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또 하락기가 있으면 횡보장이 있는 거고요. 횡보장이 있으면 다시 또 상승기가 또 오거든요. 그런 상승기가 됐을 때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앞으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강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은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뭐 양재 권역이죠.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 좀 저평가되는 국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임팩트 있는 그런 개발들이 많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지역은 뭐 노량진 뭐 이런 한강변 쪽 라인에서 입지가 정말 뭐 어디 내놔도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죠.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고덕에 대한 얘기는 제가 늘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서초구 양재와 노량진 그리고 세 번째는 강동구 고덕동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상승기에 눈여겨보면 좋을 한강변 지역들 세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김대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8억 원에서 18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은 양재동은 제가 뭐 주택 시장에서도 제가 많이들 말씀을 드렸었고 투자하기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이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강남 3구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에 유독 카페거리 라인들의 제가 상가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가지의 조건들 중에서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조건들을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많다라고 보니까 그런 일자리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인구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 가치의 상승 부분들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도 제가 유독 이 카페거리 쪽 라인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을 볼 만한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재동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도로망과 그리고 철도망과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숲세권과 천변, 수세권의 라인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주변에 일자리 인구까지도 계속 고정적인 인구뿐만 아니라 알파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곳이 양재동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지역의 앞으로의 고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보다는 더욱더 높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자,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앞으로 GTX 라인들이 삼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 GTX 라인들 신호선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초구의 유일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곳, 최초이자 뭐 트리플 역세권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런 철도망의 계획들로 보자면 트리플 역세권이 나올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양재역이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호선과 이 신분당선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GTX 신호선 3개를 가질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판교권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 가장 먼저 진입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판교와 강남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항상 드리고 있는 거죠. 뭐 교통적인 측면 그리고 내부의 인프라적인 측면들도 상당히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일대에서 이렇게 평지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평탄한 그런 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요 카페거리 라인들 있죠. 여기 카페거리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천변을 끼고 있으면서 뭐 가로수길 같은 것도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카페거리 라인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몰려들 수가 있는 그런 입지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파트들도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공원들도 많이 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 서초구 라인들의 다양한 일자리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유동인구들이 상당히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거죠. 양재동 일대가 사실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또는 삼성, 선능 이런 라인들 그리고 봉은사로 라인들의 일대의 그런 상권들보다는 아직은 좀 비약적으로 조금 낮게 평가될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합정 이런 성수 이런 일대를 한번 가보자면 과거에는 그런 지역 일대들이 임차료가 상당히 쌌었습니다. 이런 강남권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거기서 그런 부담스러운 임대료 때문에
장사를 하시거나 또는 소상공인 분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대부분 빠져나가게 되죠. 그런 데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이태원 상권들도 그랬었고요. 강남역 상권들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지역들이 그럼 그런 소상공인들,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주변에 가격이 싼 곳으로 많이 몰리죠. 예, 그래서 영등포 일대 같은 경우에는 물레동이 그런 곳으로 생겨난 것이고, 마포 같은 경우에도 망원, 합정 라인들이 그렇게 생겨난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입소문을 타고 핫플레이스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또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런 게 무한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지금 굉장히 강남 3권, 강남 3구 안에서도 상권으로 뽑자면 상권 내의 임대료는 상당히 싼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다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변에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와 일자리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뭐 양재 R&D 연구단지라든지 정보사부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일자리 인구들을 일단 배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핫플레이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상가도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충분히 어찌 보면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다른 어떤 곳들보다도 양재동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임장 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도로망도 좋지만 철도망도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제가 기본 조건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남과 서초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로들도 많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하철 라인들이 많습니다. 이 지하철 라인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 노선들이 지금도 이렇게 9호선까지 있는데 앞으로 10호선, 11호선, 12호선이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는 또다시 강남으로 관통하는 그런 추가적인 교통의 호재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땅값도 올라갈 만한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여러 가지의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개발도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GTX 노선을 항상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GTX는 뭐 언젠가 생겨요. 뭐 그렇죠. A 노선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B 노선도 예타가 통과가 되었고 C 노선 또한 마찬가지로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것은 언젠가는 된다. 착공도 언젠가는 진행이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GTX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없던 곳에 뜬금없이 왜 이런 지역에 GTX 노선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좀 하셔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강남 3구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삼성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삼성역은 GTX 노선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교차하는 지역이 되고요. 수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수서는 사실 삼성동 개발에 너무나도 묻혀 있는 지역이에요. 수서도 개발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수서 역세권 개발도 우리가 조금은 눈여겨보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양재가 있어요. 이렇게. 네. 뭐 물론 좀 크게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양재가 있습니다. 자, 강남에서 강남 3구, 특히나 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일대에서 송파구는 제외하고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이렇게 양재가 왜 그 수많은 역들 중에서 양재가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지역으로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 그런 곳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 물론 주택시장도 있긴 하겠지만 상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항상 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인데, 양재가 왜 제가 항상 몇 년 전부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는 반열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곳이 바로 양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뭐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연장이 되는 것들은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물론 용산에서부터 저 위에 삼성 라인들까지 넘어가는 것도 아실 거고요. 뭐 여기 강남을 거쳐서 아래로 세 번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호메실 라인들까지 연결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용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강남과 용산과 판교를 한 라인으로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 바로 신분당선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의 힘은 지금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는 이 신분당선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미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라인들의 힘을 아셨을 때는 선점이 답이에요. 투자는 선점하신 이후에 충분한 시세가 났을 때 매도를 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라인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이것도 모자라서 경부고속도로는 제가 뭐 한 1000번 얘기했나요? 그죠? 한 수천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동 일대의 개발 하나로 인해서 주변에 압구정 라인들, 뭐 잠실, 삼성동 라인들,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토지거래 허가지로 묶여 있고 연장 또한 됐었죠. 자, 그 개발이 얼마만큼 크게 들어가느냐, 매머드급 개발이냐, 얼마 정도의 경제 규모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거를 또 마찬가지로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부동산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잡아두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도 용역이 착수가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는 진행한다는 개발이에요, 이것도. 자, 한남IC에서부터 이렇게 서울로 들어가는 양재-RC 구간이 서울 구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 구간이 뭐 한 대략적으로 한 7km 정도 됩니다. 요 구간이 또 7km면 굉장히 또 긴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 나중에 요게 지하화로 구성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발생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또 돈이 몰릴 것이며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관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격적인 상승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나중에 또 마찬가지로 또 과열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 본다면 그때 가서는 사지도 못해요. 내가 실거주하지 않는 이상은 투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선점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양재 이쪽 라인들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로 이렇게 하나가 합쳐지게 된다면 어쨌든 많은 유동인구가 지금은 이런 고속도로로 인해서 일단 오고 가는 그런 왕래에 대한 활동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하화가 되고 지상부의 공원화와 단절되었던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면 일단은 왕래가 가능한 그런 곳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된다면 강남이나 서초구 안에서 어찌 보면은 유일하게 천변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양재천 라인들을 따라서 탄천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그런 라인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큰 시세를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것들도 물론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임대사업자를 내시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좀 안목을 보시고 이런 지역들을 좀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쪽 지역들은 뭐 그리고 또 일자리 인구가 이렇게 양재하고 양재 시민숲 쪽 라인들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크게 일자리 인구가 더욱 더 늘어나는 그런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이 양재동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금액이 다소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전용이 한 60평 정도 되는 일단 주변에 일자리가 많고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 용도로 또는 근생 용도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0평에서 대략 한 70평 정도 전용 면적 기준이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대략적으로 평당 한 3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억 원에서 18억 5천 정도의 금액이고 월세 임대료 같은 경우에 그냥 보증금 7천에 770에서 한 800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출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에서 60% 정도를 생각해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8억대 초중반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월세 7천만 원에 770에서 800 정도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상담 원하신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는요. 바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동작구 노량진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양재동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얘기를 했네요. 그죠? 보시면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아마 저번 달부터 말씀드렸던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량진은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지 강패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용산 가까운 데 있고요. 바로 옆에 여의도 라인이 있고요. 강남 라인들이 또 한 15분대 이내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용산에 못지않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강 아래 한강 이남 쪽 라인에서는 어찌 보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니까. 자, 근데 이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네, 정말 하이엔드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대규모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엔드의 높은 고퀄리티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뭐 우리나라의 국내 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국내 5대 메이저 건설사들이 달라붙고 있죠. 자, 이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뉴타운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외적인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되어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한번 이렇게 사진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더 좋을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임장 활동이 안 되신다고 봤을 때 이렇게 사진을 보자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네, 빨간 벽돌집에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권령 자체가 40년에서 50년 정도 돼가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띄고 있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 시설이라든지 도로 여건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량스럽기까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주차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화재라든지 상당히 이런 그런 부분들에 주거 시설에서 조금은 취약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한번 보자면 단독 다가구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한 사람의 주인이 50평, 60평대의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라든지 또는 빠르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급속도로 진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들은 조금 서울 한복판, 서울의 정말 요지 중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이런 동네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관심을 필히 가지셔야만 해요. 이런 지역이 나중에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당장에는 여윳돈, 뭐 6억대, 7억대, 8억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여윳돈이 없다라고 본다면 1억대, 2억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서울의 가장 요지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노량진 뭐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자, 노량진은 기본적으로 철도 노선 자체가 1호선도 있고요. 앞으로 서부선도 생길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9호선 라인들까지도 있는 그런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 안에서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지금 현재 대규모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만세대 가까운 그런 수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철거되는 지역들도 있고 사업 시행인가가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고요. 그리고 관처 단계인 곳도 있고요. 감정평가가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주 단계에 있는 곳들도 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둘씩 완성이 돼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된 곳들은 얼마나 높은 피가 붙어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이런 곳들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이렇게 폭을 잘라서 여기 아직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지역들이 바로 제가 앞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자, 이 지역에 한번 왜 이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꼭 필요하냐라고 본다면,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검은색으로 음영이 진하면 진할수록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도로 있죠. 이 도로폭으로 여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이에요.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여기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여기 지역 음영 까만 거 보이실 겁니다.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도로망이 상당히 좁고, 그리고 사덕길도 많고 불량도로가 상당히 많다라고 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 필요하다면 이런 지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의 달동네 같은 느낌의 아직도 그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수준의 그런 주택을 보실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있을 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이 지역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다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형 주택들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왜 신축이 많이 필요하냐 보시면 최근래에 만들어져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흑석과 상도동 일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일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후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대거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충분히 다른 지역들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서부선 얘기를 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1호선과 9호선 라인들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고향 창릉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는 서부선 라인들이 바로 이 노량진과 서울대 입구까지 관통하는 그런 노선이 생길 것이고요. 여의도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길 위에 용산이 있는 것들 아실 거죠. 용산의 민족공원 개발, 용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국제업무도시 라인들 개발도 마찬가지로 바로 노량진 위쪽에서 조성되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용산이 상당히 또 비싸잖아요.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그렇다면은 노량진을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이 지역은 투룸 가격이에요. 4억 6천 정도에서 4억 8천 정도 금액이고요. 투룸입니다. 자, 임대 금액은 2억대 중반, 투자 금액은 2억대 초반, 월세를 놓으셔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2천에 대략 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소액을 가지고 한강권 안에서 용산과 강남과 여의도를 다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바로 지역이 노량진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노량진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구 노량진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마지막 정보 체크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세 번째 지역, 바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서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네요. 네. 자, 일단 이제 고덕동은 한강변이 딱 보이실 겁니다. 위쪽 라인에 한강변이 펼쳐져 있는 곳이고요. 자, 올림픽대로와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제일 외곽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도로망이 한 개도 아니고 무려 3개를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다. 자, 고덕동 비지밸리 라인들에 가까운 곳을 유독 관심 있게 보셔야만 합니다. 왜? 9호선이 생길 예정이고요.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연장선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얘기들, 재개발에 대한 얘기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예전에는 같이 했어야만 했었지만 이렇게 빠져있는 지역들이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충분히 이 지역들도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도로망과 그리고 서울 중심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면서 동쪽으로의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물론 남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부속도로 이용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지밸리가 생기는 곳들 바로 앞에 이렇게 고덕 1과 2-2지구, 2-1지구의 재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2-2지구를 추천드린 이유가 있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벌써 이미 외우시고 있을 정도 수준일 겁니다. 자,
샘터공원역이 9호선이 완성이 된다면 역세권 시프트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초역세권 단지가 완성이 되면서 주변의 숲세권과 아래로 학군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길 건너편에 일자리 업무타운이 바로 내 집 앞마당에 완성되는 곳이 유일한 2-2지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지역은 완성이 된다면 한강변 라인들의 그런 어찌 보면 서울 2040 플랜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고스란히 한 몸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일자리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 놓으시기에 공실 걱정 없이 놓으실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이렇게 고덕 비지밸리가 완성이 될 것인데 여기에는 단순히 업무타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케아 등등의 대형 쇼핑몰까지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케아가 들어오면 딸려오는 L 쇼핑몰도 항상 같이 딸려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4가지 섹터로 해서 완성되는 고덕 비지밸리 라인들의 업무타운이니까 일단 경제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가 약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유동인구 또는 임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9호선이 이렇게 4단계가 완성이 된다면 샘터공원역 바로 초역세권 단지를 가져갈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2경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남구리아시에서부터 이렇게 고덕을 관통해서 안성과 용인과 세종시까지 넘어가는 그런 라인이죠. 요게 추가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이제는 중부뿐만이 아니라 서울 세종까지 1시간 10분대로 주파가 가능한 그런 초고속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 또 거기에다가 추가적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도로로 만든다고 합니다. 뭐 언제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는 완성이 된다. 지금 현재 3단계 구간으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쓰리룸입니다. 자, 이 지역은 쓰리룸을 꼭 보셔야만 해요. 투룸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쓰리룸도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세 금액은 2억 9천만 원에서 다소 좀 낮아요. 왜? 지역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네. 자, 그리고 실투자 금액 한 2억 원 정도. 월세 3천에 130 정도가 충분히 나가는 지역이고요. 공실 절대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없어서 월세를 못 놓는 지역이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강동구 고덕동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강변의 3가지 지역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김대진 이사님께서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무료 상담 자리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1, 2억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확인해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